자, 그럼 이제 조정이 시작됐는데 이 조정이 언제까지 또는 이제 얼마나 떨어질지,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아서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21선은 다 뚫고 내려갔는데. 네, 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연구원 타이밍 헌터입니다. 저희 컨텐츠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간 테마 분석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촬영인데요. 오늘은 이제 주간 테마 분석보다는 좀 더 코스피 차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의 첫날 8월 1일날 큰 하락을 보였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하락에 있어서 매우 관심이 높겠죠.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언제까지 하락을 할지, 그에 대한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코스피 차트 분석 이후에 약간의 이제 테마 분석을 살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스피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4월 달부터 7월 막바지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큰 상승을 보여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분들이 이번 하락에 있어서 세제 개편안 때문에 악재가 나왔으니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이 세제 개편안이 악재는 맞아요. 네, 악재는 맞는데 이 악재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할 만한 악재인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자면 충분히 이 정도 하락이 나올 법한 자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4개월 동안 상승을 크게 했고 거의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왔고 강한 저항선에 이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조정이 나올 법하다. 근데 세제 개편안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라고 보기에는 과하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과하진 않다. 물론 하락이 큰 건 맞아요. 하락이 큰 건 맞지만 시장 전체적인 상승을 봤을 때 이 정도 하락이 나와야 하고 조정도 당연히 나와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정이 시작됐는데 이 조정이 언제까지 또는 이제 얼마나 떨어질지,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저도 뭐 사실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언제까지 떨어질지 그거를 알면 매매가 너무 쉽겠죠. 그건 거의 신의 영역이니까. 근데 매매자로서 이제 예측은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좀 해보자면, 코스피 주봉을 봤을 때 과거의 차트를 보면 상승했을 때 조정이 얼만큼 나온지를 좀 파악을 먼저 해봤습니다. 23년도에 상승 이후의 조정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상승 이후에 4주 정도의 조정이 나왔고, 또 상승 이후에 4주 정도, 이번에도 4주 정도, 이때는 5주, 이때도 보면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4주가 나왔고요. 이때도 상승했을 때 4주가 나왔고, 보통 평균치를 좀 내보자면 주봉 차트상 봤을 때 상승 중에 조정이 왔을 때는 평균치가 한 4, 5주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4, 5주 정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아서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2024년 7월 첫째 주 고점인 2896포인트까지는 그래도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2896포인트가 과거에 강한 지지의 자리였고, 그 강한 지지가 뚫고 떨어지면서 큰 하락이 나왔고 다시 재돌파 시도를 했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 강한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강한 지지가 될지 안 될지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매매 트레이더로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심하게 오는 것보다는 약간 박스권 조정, 많이 안 내려오고 박스권 조정을 하길 원해요. 네. 이날 보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도 이렇게 박스권 조정을 하고,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도 박스권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매매자로서는 이제 제가 항상 카페에도 글을 많이 쓰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지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불리한 조건을 만들지 않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매매에 있어서 좀 재미있게 매매도 할 수 있고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봉상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21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온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21선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강한 저항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일자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상승할 때도 조정이 있듯이
하락할 때도 반등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반등 포인트를 21선 기준으로 잡으면서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매매에 있어서 좀 유리하게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예측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매매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측 속에서 또 다른 예측이 나오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예측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코스피 차트 분석이었고요. 테마 분석은 이제 가볍게 할 생각이에요. 어차피 좋았던 종목들도 이제 거의 좀 탈락되는 분위기여가지고 저희 이제 관심 종목 창이 좀 깔끔해졌어요. 계속 관심 있게 봤던 그런 테마들이 다 그냥 코스피 지수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21선은 다 뚫고 내려갔는데 종목에서도 21선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보였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차트는 다시 올라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동안은 뭐 관심 종목에 굳이 둘 필요가 없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강한 상승은 보여지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어저께 관심 종목을 좀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종목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가장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은 하나오션이죠. 네, 하나오션, 조선주가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잘 버티고 있고 하나오션은 양봉이 나왔고 이제 하나오션을 계속 지켜볼 생각이고 눌림 매매 자리까지 제가 원하는 포인트 자리까지 온다면 한번 매매를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지지받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런 포인트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도 봤으니까 한번 다른 조선주들도 한번 가볍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 같은 그룹주 하나엔진 윗꼬리가 달고 내려온 상태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2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종가는 21선을 지키며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이 좋다는 뜻이죠. 조선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단기 이평을 깼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진중공업도 5일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갔다가 5일선 위까지 반등하면서 종가 마감한 모습. HJ중공업도 한진중공업도 5일선을 깼다가 단기 이평 근처까지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이 윗꼬리도 달긴 달았지만 아랫꼬리도 달면서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직 조선주에는 관심이 많은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좀 그래도 안전하게 매매하시려면 조선주를 좀 계속 공략하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테마는 딱히 뭐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매매를 한번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영상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큰 하락 속에서 이제 많이 당황하시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셔도 이것도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카페에 글을 썼는데 저는 사실 매매에 있어서 이렇게 하락을 겪어보는 것도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상승만 있을 수도 없고 하락만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 다 공부를 할 줄 아는 그런 매매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주식 매매에 있어서 꼭 겪어야 할 숙제다,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타이밍 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